자, 형의 양정입니다. 양정이 뭔지는 읽어보시고 양형의 단계가 나와 있죠.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법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단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에다 법률상, 재판상, 가중, 감경을 한 형을 처단형이라 하고, 선고형이라고 하는 것은 처단형 범주 내에서 판사가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자, 가중, 감경, 면제가 나와 있죠. 가중은 죄형무법정주의 원칙상 법률상의 가중만 되고 필요적 가중만 된다.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 가중, 특수 가중이 있죠. 일반적 가중은 총칙에 나와 있는 가중을 말하고 특수 가중은 각칙에 나와 있는 가중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자, 상습범 가중 처벌 규정 있죠. 여기 별표. 상습범은 총칙이 없고 각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보게 되면 일반 가중이 없고 특수 가중에 상습범 가중이 나오죠. 그렇죠? 자,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국가적 법익은 없고 개인적 법익에서 상해, 폭행, 협박 등이 있는데 이 강간과 추행죄에서 상습범 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 들어오죠. 자, 그 밑에 점은 뭔가 하면 재산죄인데요. 위에 것은 비재산죄. 재산죄에서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횡령, 횡세모, 배임, 배세모, 손괴, 손세모, 권리행사방해죄, 권세모. 요 네 가지는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외웁니까? 삼국지에 손권이라는 사람 나오죠. 횡령과 배임을 했다. 요 네 가지는 상습범이 없어요. 손권이가 횡령 배임했다고요. 이것은 상습범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고요. 나머지는 됐는데 자, 이 상습범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보통 기본 범죄의 2분의 1 가중입니다. 그러니까 상습절도라고 하면 절도죄에 정한 형에다 플러스 2분의 1 가중한다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은이 중요합니다. 자, 강도, 작물, 도박, 약취. 자, 강장도약 이렇게 외우세요. 강장도약은 법정형이 2분의 1 가중이 아니라 별도로 따로 말을 해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하면 강론 문제집 가면 나와 있어요. 총론보다는 강론책 가면 이것이 문제집에 나와 있을 겁니다. 됐어요? 사지선다형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자, 개인적 법익에서 재산죄 중에서 손권이가 횡령 배임했다는 것은 상습범 처벌정이 없고, 그 다음 상습범이 있다고 하면 보통 기본범죄 2분의 1 가중을 하는데 강장도약은 따로 별도로 형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중요한 것이 밑에 나와 있죠. 자, 형의 감경이 있는데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법률상의 감경 여기 도표 별표 쳐보시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청론 교재에서 배웠던 것들을 하나의 도표로 모아놓은 것인데 농하자, 그렇죠? 종범, 필요적 감경이죠. 그리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었고, 자, 의무적 감경 사유로서 자, 형법이 개정됐죠. 심신미약자가 필요적 감경에서 의무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장애미수, 장량 감경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수개 있을 때 이것도 의무적 감경 사유인데 뒤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 의무적 감면이 있죠.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위. 그 다음 미수에서 불능미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수자복이 뒤에 나와요. 사후적 경합범은 전 시간에 배웠고요.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판례와 막 섞여져 있습니다. 문제집에 정리하시고 다음 각칙은 잘 안 나와요. 각칙은 이 총칙보다는 좀 덜 나오는데 각칙에도 필요적 감면 것이 있고 의무적 감경이 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각칙에서 설명드리는데요.
요 두 가지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이 나와 있거든요. 폭발물 사용죄, 방화죄, 그렇죠? 통화죄, 이것이 사회적 법익이잖아요. 그 다음 내란 외환, 외국에 대한 사전죄도 외환죄고요. 그 다음 이제 위증죄라든지 허위 감정 통역 번역죄, 무고죄, 이건 국가적 법익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뭐다? 필요적 감면이에요. 필요적 감면. 근데 하나가 딱 예외가 있는데 그게 범죄단체 조직죄입니다. 이 범죄단체 조직죄만 임의적 감경이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만 임의적 감경이고 나머지는 100% 뭐다? 필요적 감면이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 이제 개인적 법익에서 가보면 이제 작물죄의 특칙이 나와 있죠. 그 작물죄 특칙할 때 배우고요. 그 다음 약취인 인신매매죄 요거 배웁니다. 개인적 법익에서 인질강요죄 여기 해방감경 규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임의적 감경이 있다. 상해죄, 인질상해죄, 인질살해죄는 없고 자세한 것은 강론 가서 배우세요. 됐죠? 자 그러면 앞에서 여기 장량감경 여기 장량감경은 임의적 감경이라고 했죠? 여기 장량감경 배우겠습니다. 자 2번 장량감경 다른 말로 재판상 감경. 자 조문 볼게요. 자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량해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임의적 감경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한다 아닙니다. 면제 없습니다. 감경할 수 있다. 됐죠? 자 쭉 보시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감경한다 할 때 감경의 방법은 55조 동그라미 이 방법에 따라야 한다. 55조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경한다 할 때 딱 한 번밖에 안 돼요. 판사가 몇 번씩 지 멋대로 감경해 주는 거 아닙니다. 딱 한 번만. 됐어요? 옆에 거듭 감경한다. 거듭 밑줄 그시고 X. 자 개전의 정이 있어서 장량 감경을 해줍니다. 판사가. 그랬을 때 장량 감경을 한다 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 못할 바 아니다. 무슨 말이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량 감경이라고 해서 100%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만 장량 감경 해준 건 아니죠. 그렇죠? 상관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개전의 정이 있으면 장량 감경을 해줄 수도 있다. 그렇죠? 받으시고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 못한다 하면 틀려요. 자 형의 면제 유죄 판결의 일종인데 법률상의 면제만 가능합니다. 판사 니 멋대로 면제해 주는 건 안 돼요. 재판상의 면제는 안 되지만 반드시 법에 근거를 두는 면제는 가능하다. 자 밑에 판례도 그렇죠. 형 면제를 하려면 법률에 적어도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 법률상의 면제에 한한다는 얘기죠. 종류는 됐고 자 중요한 것이 자수자복이 중요합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자수자복은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수자복은 형소법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잘 해두게 되면 형소법에서는 거의 할 게 없어요. 자 일단은 52조 가볼게요. 자 조문에서 죄라 했네요. 이 항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 이게 뭐죠? 반의사 불벌죄죠. 1항은요. 그냥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됩니다. 모든 죄가. 근데 2항에서는 반의사 불벌죄로만 국한된다. 그리고 1항에서 자수는 어디서 하나요? 어디에다 하나요?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해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은 수사 책임 없잖아요. 법원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검찰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2항에서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인정되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임의적 면제까지 할 수 있어요. 감면이다 이거예요. 자복도 마찬가지죠. 전환과 같다는 말은 임의적 감면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출제 잘 돼요. 자, 의 볼게요. 그 의 개념 보시고
구별개념 자수자복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응해서 했다. 조사에 응해서 했다. 그 다음 세관검색원의 추궁에 의해서 했다. 질문받아서 했다. 조사받아서 했다. 밑에 추궁당해서 했다. 이것은요. 자수가 아닌 거예요. 자발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보시게 되면 2항을 볼게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 즉 반의사 불벌죄를 국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밑에 판례 가보시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치상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간음치상죄가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반의사 불벌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됐죠? 다음.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외부 표시가 되어야 자수가 되는 것이지 내심 결심만으로는 뭐다? 자수라고 볼 수가 없죠. 자, 도표 비교하시고 도표 정리하시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내용 가볼게요. 자, 자수자복의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질상 발각전후를 불문한다는 거예요. 발각전후를 불문한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형법 제52조 자수자복 조문이잖아요. 그 자수에는 범행이 발각되고 지명수배된 후라 할지라도 빨간색 지명수배된 후 동그라미 치시고 자진출도 포함된다. 됐어요? 밑에 판례.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할지라도 체포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뭐다? 자수가 가능하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89페이지 펴보시면 자, 갑이라는 친구가 이 시점에서 범행을 저지릅니다. 살인이라든지 강간을 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발각됐습니다. 누가 한 짓인지 발각됐습니다. TV에 얼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서 발각된 시점 그 이전에 자수했을 때만 자수가 되고 그 이후에 자수했을 때는 자수가 효과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의 심리가 다 그렇죠. 점점 더 지하세계로 들어가지 자수 안 하려고 그래요. 자수 효과가 발각된 이후에 자수해봤자 자수의 효과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숨어 들어간다니까요. 숨어 들어가지 범인은 안 잡히지 한 달, 두 달 안 잡히지 그러면요. 국가는 공권력을 더 투입을 합니다. 경찰력을 더 투입을 한다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더 불안에 떨어요. 경찰력도 움직이는 것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그럼 다른 한쪽의 치안이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자수 시기를 발각 전까지만 한다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체포되기 전까지만 자수하면 내가 자수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체포되기 전까지. 즉 발각됐다 할지라도 너가 스스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기 전에 네가 자수를 했다면 내가 너한테 자수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기망적 요소가 있어요. 필요적 감면이 아니라 임의적 감면입니다. 임의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수했다 하더라도 자수 효과 인정 안 해주면 그만이에요. 됐어요? 자, 어쨌든 자수 시기는 발각 시가 아니라 체포되기 전에만 자수하면 자수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발각 전후를 불문한다 했죠. 지명수배된 후배 자수해도 자수가 되고 체포되기 전에 자수해도 자수가 됩니다. 자, 그 밑에 신문지상에 혐의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발각됐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때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진 출석해서 범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 자수가 된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끊고. 나중에 법정에 가서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자수에게는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법정에 나가서 나중에 딴소리 했다 할지라도 자수 효력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빠꾸, 후진 없습니다.
경찰에 가서 자수하든 검찰 가서 자수하면 자수 효력이 그 즉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자, 근데 이 자수라는 게 제3자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범죄 사실. 내가 언제, 어디서, 그쵸? 누구를 죽였다. 이것을 내가 직접 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떨려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3자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 제3자가 그 내용 그대로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지 자수 의사를 대신 전달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제3자한테 야 내가 언제 저기 저 여자를 죽였는데 그 살인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야 네가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 네가 알 필요 없고 그냥 자수한다고만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이건 자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내가 직접 얘기하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든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자수 의사를 대신 전달해 줄래? 이것은 자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 가보시면 자수 의사 세모 밑에 자수 의사 세모라고 하는 것은 자수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자수했을 때, 신고했을 때 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보시면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인하면 돼요. 대체적으로. 100% 일치할 필요는 없고 그건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시인하는 정도이면 자수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자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신고한다 했죠. 여기서 이 범죄 사실이 뭔가요? 그게 밑에 나와 있잖아. 자발적으로. 자발성이 없으면 자수가 안 돼요. 플러스 범죄 성립요건을 말합니다. 이 성립요건을 뭐라 불러요? 성립요건을 범죄 사실이라고 불러요. 성립요건을 자발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성립요건 동그라미, 자발적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자수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갖춘 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 없고 그냥 성립요건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그게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밑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쵸? 갖추지 못했을 때는 자수가 아닌 거예요. 효과는 말씀드렸듯이 임의적 감면이다 했습니다. 임의적이기 때문에 재량상인 거예요.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임의 동그라미, 임의 동그라미.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법이 아니죠. 왜 내 맘이니까. 그쵸? 그 밑에 위 법조에 따른 감경 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사정과 합쳐서 53조에 따른 장량감경을 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 내 맘이니까. 그쵸?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일신전속적이다는 것입니다. 공범 같은 경우에는 자수했다면 자수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자수하지 아니한 자는 자수 효과가 없죠. 자, 판례 볼게요. 자, 수개의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자수를 합니다. 내가 절도 강도를 했는데 절도만 자수하면 그 절도에 대해서만 자수 효과가 미치게 되죠. 그 밑에 판례도 수개의 사실이 있는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진 신고를 했다면 그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수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이 두 가지는 묶어보시고. 자, 밑에 판례.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되었다면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도 피고인이 검찰 소환에 따라서 자진 출석하였고 검사에게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다면 이때 자백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도 자진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했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자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면 그때 자백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다음 줄 보시게 되면 그 후에
그 후는 무슨 말이죠? 효력이 발생한 그 이유라는 거죠. 번복해서 나중에 부인한다 하더라도 빠꾸 후지는 없다 했습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 검찰이나 법정에 나가서 일부 부인했다 하더라도 빠꾸 후지는 없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 법정에서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6번도 모두 자백하였다면 그 즉시 자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 나가서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빠꾸 후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 인정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범행 사실을 부인한대요. 부인하는 게 자수나? 아니잖아요. 밑에도 부인한대요. 아니에요, 자수. 다음 페이지. 부인한다 그랬죠? 밑에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도 부인이고요. 뉘침도 없어요. 이게 자수인가? 자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6번이 중요합니다. 6번 별표 쳐보시고. 수사기관에 뇌물수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는데 자발적 좋습니다. 근데 그 수뢰액이 얼마였는가 하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 적게 신고는 얼마입니까? 3천입니다. 이 국세청 공무원인데, 자, 국세청 공무원이 모 재벌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5천 받았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신고했어요. 자발적으로. 내 돈 받은 거 맞다. 근데 5천 받지 않고 3천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5천과 3천은 엄격하게 차이가 커요. 5천을 받으면요. 실형 받아야 돼. 실형. 3천을 받게 되면 실형 받지 않고 집행유예는 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나 5천 안 받았다. 3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조문하고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법조문과 형량이 달라진다. 세모 치시고. 이것은 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5천도 인정하지 않고 3천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자수를 안 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5천 받은 대로 처벌되는 거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내심만 갖고 결심한 것은 자수가 아니겠죠. 만났다. 주소를 알려줬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자수지. 누구랑 만났다. 주소를 알려줬다가 자수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